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은 미얀마 중국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 정부가 1027 작전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미얀마 국경 일대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들의 공격에 암묵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미얀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하며 여러 경제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내부에 있는 온라인 사기단 활동이나 1027 작전 이후 미얀마 군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활동만 봐도 중국이 미얀마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내전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얀마 내부의 안정을 중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여지가 많이 있으며 최근 국민통합정부도 그동안 지나치게 서구 세계의 지원만 요청을 해오다가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때 당장 중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미얀마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대사관 별관 2층에서 미얀마 한인단체 안정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세 부문을 보면 샨주 북부 휴전협정 이후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관리위원회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비공개 회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후 일부 국경무역 게이트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의무 복무제 시행 발표 이후 아직까지 공식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얀마 전역에서는 워드 행정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징병 대상자 목록 작성 또는 징병 선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부문을 보면 한인기업지원협의회 행사를 통해 수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 네피도를 방문하여 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율을 보면 계속되는 환율 불안정과 유류 급등으로 인해 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안 부문을 보면 지난 1월, 2월보다는 저항 세력의 공격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양곤 지역의 75%에서 폭탄 공격은 발생하고 있어 미얀마 거주 한인들의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발표하는 안전공지는 짧은 내용의 공지이더라도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얀마 거주 한인들은 주의 깊게 안전공지를 확인하고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도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안전공지를 통해 대도시 이원 지역으로 이동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정세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던 지역 및 주요 도로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주요 대도시 이원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3월 29일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라카인주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안전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라카인주는 아직 4단계 경보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교전 지역이 북부에서 남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격화되고 있어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치안 상태와 징집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예측 불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주요 대도시 이원 지역으로의 이동 및 대도시 간 야간 이동을 최대한 삼가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규정 위반 혐의로 환전업체 4개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과 환전업체 6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소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 라이선스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하면서 사설 환전소를 계속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외환관리법 규정 위반 혐의로 영업 취소 11개, 3개월 영업정지 5개, 6개월 영업정지 6개, 총 22개 환전소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제79주년 미얀마 국군이날 행사에서 연설한 미나웅 총사령관은 거친 인디펜던스 아미와 뜨리 브라더우드 어라이언스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연설에서 직접적인 소수민족 무장단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항 세력의 활동은 미얀마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샨주 북부 꺼친주 라카인주와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전 상황들은 그들의 목적이 연방주의에 입각한 정부를 붕괴하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하며 지역명으로 해당 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수단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며 어리석은 행동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저항단체는 국민통합정부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 국민방위군 NLD당이 있었으며 테러단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들의 테러 행위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문에 대한 공격도 규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정전협정에 명시된 협의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미얀마 국방부와 교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정전협정에 서명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네피도 띵잔 행사조직위원회는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유명인들이 참여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며 주미얀마 러시아 대사관, 미얀마 중국 친선협회도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네피도 띵잔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유명인들은 주KK미디어, 주미디어 프로덕션, 주뿌리 엔터테인먼트, 사한국 스트리치팝협회가 협력하여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K문화교류단을 결성하여 참석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피도 띵잔 축제 참여를 위하여 대표회사로 주KK미디어와 MRTV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유니앤코어를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과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출연진들은 배우 방은희, 어린이 아이돌 드림키즈, 댄스 가수 정지수, 레젠, 헨리, 신인 걸그룹 아스텔, EDM DJ 세미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과 코미디 장르 영화도 야외 무료 상영하며 한국 먹거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우 방은희는 이번 축제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한국 미얀마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응원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댄스 가수 레젠과 헨리는 2023년 11월에도 미얀마를 방문하고 다시 초청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3월 25, 26일 양일간 MICT 파크내에 있는 컨벤션홀에서 주니어 코딩 전문학원 리틀 코드랩이 주최한 미얀마 최초 주니어 해커톤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해커톤 대회가 있었지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있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미얀마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팀을 만들어 참여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 다양한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발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생각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대회 부문은 나이별로 8세에서 12세까지 주니어 부문, 13세에서 17세까지 시니어 부문으로 나누고 팀당 1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회 진행은 25일 하루 동안 현장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팀별로 기획한 게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애니메이션 등을 개발하고 26일 오전 작품을 전시하여 오후에는 각 팀별로 개발 배경과 구현 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제22대 총선 재외선거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얀마는 국군이날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지만 재외유권자 등록 총 437명 중 투표자 356명을 기록하며 투표율 81%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는 한국 시간 오전 4시 3월 27일부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및 오클랜드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 178개 재외공관에서 220개 투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 유권자 14만 7,989명 중 9만 2,923명이 참여하여 투표율 62.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은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신청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비자 연장 추천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오후 7시 40분경 양곤 짜욱타다 타운십에 있는 술레파고다 교차로 신호등 인근 육교 아래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는 모두 청소년들로 11세 소년 2명, 14세 소년 2명, 16세 소년 1명, 총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들 재활용 쓰레기를 줍고 있던 아이들로 배회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찾다가 길가에 있던 봉지를 열자 폭발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얀마 샨주 북부 무세 타운십에서 미얀마 중국 온라인 사기단 단속 작전을 시행하여 온라인 사기단 중국인 352명, 미얀마 국민 486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체포된 중국인 352명은 중국으로 송환하였으며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단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속 과정과 함께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들 중에 우간다 국민도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꺼인주 온라인 사기단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우간다 국민 23명은 구출이 되었지만 아직도 최소 10명의 우간다 국민이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열악한 기숙사에서 하루 17시간 강제 노동을 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주말레이시아 우간다 대사관 대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무장단체 지도자들과 3개월간의 협상 끝에 남성 18명, 여성 5명이 석방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석방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납치한 무장단체들은 처음에는 인당 10달러를 요구하였으나 우간다라는 국가 자체가 워낙 가난한 나라인 것을 알고 협상 후 5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1일 러시아 SNS 플랫폼 VK에서 운영 중인 친군 계정 위아미얀마에서 미얀마 전역에서 의무복무제 시행 이후 일기 훈련생들이 입소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사가행 지역 쇠보 타운십에서 8번 기본군사훈련소 입구에서 훈련생들의 입소를 환영하는 장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바고 지역 예다시 타운십에 있는 예니 마을에서 입소할 훈련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콘서트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친군 채널 쪼스와에서는 사가행 지역 칸트바루 타운십에서 훈련생들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마괴 지역 다웅두인지 타운십 7번 기본 군사훈련소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훈련생들이 건강검진을 마쳤다고 합니다. 같은 날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77주년 미얀마 국방부 공보심리전부 창설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미나웅 온라인 위원장은 앞으로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젊은이들은 애국심과 국가수호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군 사기 진작과 국가 단결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 정치평론가들과 정치인들은 국가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러시아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미나웅 온라인 위원장은 미얀마 안보가 안정적이라면 법에 따라 미얀마 전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이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세인툰 정치평론가는 교전 없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와 2008년 연방의회 의석의 25%를 군부 의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부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등록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국가관리위원회가 계획한 선거에 따라 비례대표제 등을 활용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니온 오브 미얀마 페더레이션 오브 내셔널 폴리틱스 파티 정당 대표는 선거 관련 세부 규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아 정당들이 선거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일부 타운십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시연회도 진행을 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오고 있으며 10월에는 미얀마 전역 인구조사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탄인따리 타운십 주민들은 쌀 구매 시 병무청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익명의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24년 3월 둘째 주부터 쌀 24비 약 51kg 포대를 구매하기 위해선 병무청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시민권 조사 카드를 제출하고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쌀을 구매할 여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병무청의 구매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허가 없이 운송되는 쌀은 검문소에서 압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탄인따리 타운십으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에서 쌀 또는 식품 육로 운송을 제한해왔고 2024년 초부터는 수로 운송까지 제한하고 있다.